반갑습니다. 주식의 제왕입니다. 이번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6월 24일 기준으로 71,400원 최고가를 찍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의 하락세 보여줬다가 다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주가 상승 모멘텀 지금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이제 7월로 넘어가는 이 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월요일 주주 여러분들 화이팅 하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폭등할 수 있는 모멘텀 계속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댓글로 이 폭등 가자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 지금 차트부터 보시면 최고가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눌림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횡보, 즉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매도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이 부분과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매수 잡아도 될까요? 하시는 부분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4월달, 5월달, 6월달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너무 고점이 아닌가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 꼭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올라갈 이 가능성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 주가 10만원 이상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믿는 이 근거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적인 수혜와 수주 관련, 이 글로벌 시장 관련, AI 등등 겹쳐있는 겹포제가 모든 게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테마주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길게 놓고 봐야 되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꼭 인지를 하고 계시고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날짜로 이러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대체 어떤 기사냐? 정말 엄청난 호재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산업부 장관 후보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김정관 사장을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셨던 분들에 대한 모든 그 걱정거리들을 타파하는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말로만 이 에너지 믹스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식화했다, 이 에너지 믹스를 공식화하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전 자체와 재생에너지, 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을 강조하는 지금 정부가 기조 속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입지를 강화한다, 이렇게 기대를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주목해야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SMR과 가스터빈에 관한 이러한 수출 자체가 확대가 되었다는 내용들이고, 이러한 수출들이 이러한 글로벌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고, 소형 모듈 원전 SMR 쪽으로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진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이 가스터빈 쪽으로는 이 지금 미국이나 중동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단계죠. 그러면서 지금 이 가스터빈 팀 코리아가 수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 휴스턴에 서비스 자회사도 보유를 하고 있고 현재 네트워크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과 수주 잔고를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실적을 먼저 따져보면 25년 1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6조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향후 매출로 인식될 예정이고, 24년도를 한번 보면 24년도에 매출 자체가 16.2조 원을 기록을 하고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기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적인 수주 비중 달성은 83%,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이 손실을 기록을 했지만 이러한 사실들 자체는 이 저수익 프로젝트의 종료 영향으로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에 따른 그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주가가 65,800원이고 최고가 71,400원을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2주 최고가이고 시가총액 자체는 약 42.1조 원 가량, 그리고 이 PER을 따져봤을 때 371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논란 자체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 횡보를 지속하고 있으면서 65,000원에서 7만원대 가량의 박스권의 거래량이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이슈나 수주 뉴스가 겹치면 무조건적으로 단기 급등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 더 줄 수가 있고, 이러한 기술적 지지선은 63,000원의 기술적 지지선이 있고, 돌파한다면 다시 7만원 이상으로 재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호재거리 기사들이고,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것 자체부터 이 부분에 관한 이러한 정책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 기대감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지금 세코 원전 본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4조 원 이상의 수주 가능성까지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SMR 특별법이나 미국 유럽 원전에 대한 확대 정책 자체가 이 글로벌적으로도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모멘텀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이 국내 해외 둘 다 엄청난 상승 모멘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 PER 370배 이상으로 고평가 논란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실과 단기 실적의 부진으로 인한 이 현금 흐름의 불안정성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들,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꼭 인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탈원전을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체코 원전의 수출 주력을 산업부 수장으로 임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이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경영 능력을 인정을 했고, 가스터빈 수주 잔량을 크게 늘렸다.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업계나 원전 재생에너지의 균형, 즉 에너지 믹스의 내용이죠. 에너지 믹스에 관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 이 김 후보자가 마케팅을 이끄는 동안에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수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 SMR에 관련해서 뉴스케일이나 테라파워 등등 글로벌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을 주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SMR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확실히 이 정책 수혜면에서도 훨씬 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당연하게도 새 정부가 탈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균형을 추구하는 에너지 믹스에 방점을 둘 것이란 기대가 터져 나오고 있고, 이 김 후보자가 체코 원전 수주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론자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원전업계 출신인 김 후보자를 지명을 한 건 에너지 정책에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고 양쪽, 이 재생에너지와 SMR까지 같이 가져가는 이 에너지 믹스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7월 8일에 한미 관세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고, 기업과 산업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 것이다 이러면서 평소에 생각한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지명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단기간 내에 엄청난 이 성과들을 거두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렇게 후보자 장관을 지명이 됐는데 왜 시장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 이 부분들도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민관이나 이렇게 산업부 장관이 지정이 된다면 정책적인 면 플러스 실물형으로 리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 이 기획재정부가 정책기획관이나 한국은행 자본시장부장 그리고 세계은행협조금융 전문가 등 거시경제의 국제금융 전문가로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이 SMR이나 풍력 그리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 설계부터 현장 실행까지 전방위 경험을 갖춘 인물은 매우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말은 곧 정책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을 시장 자체에서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왜 대체 이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목이 됐냐, 이 부분을 따져보면 현재 우리 정부는 이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을 하면서도 이 원전의 지속적 활용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시절에 이 체코랑 카자흐스탄 원전 수주를 직접적으로 이끈 실무형 리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에너지 믹스에 대한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평가를 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 원전과 재생에너지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이 현실화가 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양쪽에서 모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겠죠. 그리고 이 수출에 대한 부분, 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선언을 한 만큼 산업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김 후보자의 발언에서 이 무역 구조의 혁신과 전략적 대응으로 수출 1조 달러의 기반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AI 첨단 산업 주도권을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를 한 만큼 단순한 이 에너지 정책을 넘어서 산업 전반의 이 체질 개선과 성장의 드라이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AI 데이터 센터용 가스터빈과 수소터빈 그리고 SMR 등등 첨단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직접적인 이 수혜 대상이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와의 별개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구조적인 상승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정책적인 부분, 정책이 꾸준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원전의 전문가로 지정이 됐다는 거는 정부가 이 원전 산업을 다시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이 시그널. 이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글로벌 수요 자체가 지금 폭발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중동까지 SMR과 대형 원전 수요가 동시에 터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세 번째, 차트의 흐름에서도 볼 수가 있다시피 이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지난 금요일 장만 봐도 기관이 60만 주 이상, 외인들이 57만 주 이상을 순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이 트레이딩이 아니라 포지션 구축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칭 이 세력들이라고 하는 이 흐름들을 잘 읽어 나가야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실적에 관한 부분들도 지금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부진하고 있을 뿐, 수주 잔고는 사상 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16조 원이 넘는 수주가 이미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 매출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단순한 원전 테마주가 절대 아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SMR과 지금 수소 그리고 가스터빈 AI 데이터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에너지 전환의 축을 잡고 있는 이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는 기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음 파동 생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 무조건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주주 여러분들 지금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로 폭등 가자라고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월요일 다 같이 화이팅해서 이겨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장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한 상승 구간 나올 겁니다. 주주 여러분들. 횡보가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 장부터 쭉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농후하다. 그러니까 구독 눌러주셔야 저희가 찍어드리는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저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들, 더 좋은 정보들 가지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의 재앙이었습니다.